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엣지 애니메이트 기본 사용법부터 임포트해서 가져오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도록 할게요. 네,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나면은 자, 이렇게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예, 좋습니다. 자,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500에 400으로 만들어져 있고 픽셀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자, 500에 400짜리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기본 도구를 좀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위에 상단에 보시게 되면 위에 셀렉션 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형을 해주실 수 있는 크기와 회전 등을 해주실 수 있는 트랜스폼 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엣지 애니메이션을 하다 보면 클리핑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클리핑 툴이 따로 나와 있죠. 자, 이때 사각형 툴을 가지고 먼저 기본적인 옵션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선택하신 상태에서요. 자,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하나 사각형을 그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인 건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스마트 가이드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정 가운데로 표시가 된 놓는 위치가 정 가운데로 표시가 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옵션 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각형을 그리니까 사각형에 맞는 옵션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맨 위에 상단에 보면 항상 이 사각형이 보이게끔 하겠다. 혹은 스테이지에서 사라져 있다가 어느 순간 키프레임을 주거나 아니면 액션을 준 상태에서 나타나게끔 하겠다라고 애니메이션을 생각하셨다면 오프를 해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 오프, 그 다음에 항상 켜놓은 요걸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지금은 항상 켜놓는 상태로 보이게끔 해놓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 사각형의 투명도를 조절하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파서티라고 하죠. 그래서 이 CSS 오파서티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사각형을 드래그해서 그리지만 사실은 이 안에 CSS 스타일 그 코드 값이 다 하나씩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전 시간에 배우셨던 프로젝트를 저장하는 순간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 있었죠. 이때 스타일 시트 값도 여기에서 정해주는 대로 입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위에 상단에 보면 스타일인데 만약에 이 사각형이 스테이지를 넘어갔을 때 감추겠냐 아니면 스크롤을 생성하겠냐 아니면 자동으로 하겠냐 아니면 늘 보이게 하겠냐라는 것을 생성하실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포지션 and 사이즈 해서 위치와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옵션 탭이 하나 있고요. 컬러를 조정하실 수 있는 옵션 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형을 하실 수 있는 크기를 회전하거나 위치 값을 변형하거나 로테이션을 하거나 아니면은 스크 값을 주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트랜스폼 변형 값을 줄 수 있는 옵션 창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커서의 모양도 우리가 이 사각형이 나타났을 때 커서의 모양을 또 정해 주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오토 값으로 해서 자동으로 생성하게 해놨습니다. 또한 사각형의 그 모서리 값에 코너에 둥글게 그 굴곡 값을 또 주실 수가 있고요. 또 그림자 효과, 클리핑, 그 다음에 액세시빌리티라고 해서 이 사각형의 값에 인스턴스 네임을 또 주셔서 인덱스해서 검색해서 찾을 수 있게끔도 옵션 창이 하나 더 있는 걸 추가로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때 컬러 값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컬러 패널을 켜게 되면 자, 이거는 사각형의 그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코드가 생성될 때 스타일 백그라운드 컬러는 뭐다? RGB 중에 어떤 값을 갖는다? 라고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빨간색 값을 한번 줘보도록 할까요? 예, 그랬더니 이 RGBA 값이 이 선택하신 색상 값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옆에는 테두리입니다. 테두리 스타일시트의 값을 주실 수 있는데 색상을 뭐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바꿨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는 현재 옵션이 테두리가 없음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죠. 난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솔리드 혹은 대시 형태 아니면 점선 형태로도 선택이 가능하세요. 자,
이렇게 솔리드 형태로 해놓고 이때 테두리의 두께죠. 테두리의 두께를 주시게 되면 두께 값을 주시게 되면 테두리가 보이시죠? 테두리가 바뀌게 되고 대시 형태로 바꾼다든가 형태로 점 형태로 바꾸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색상 값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었어요. 자, 사각형을 드래그해서 그려놓고 현재 테두리 값을 줄 수 있는 건 왼쪽에 속성 패널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걸 보신 상태죠.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트랜스폼, 변형이라는 옵션 값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스폼 쪽에서 지금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고 이 두 개가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현재 100%가 아니라 120, 130%로 키우게 되면 같이 크기가 조절이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때 링크를 해제하게 되면 한 곳에 X, Y 형태 방향으로 크기가 조정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값은 어떤 값이냐면은 지금 값을 제가 좀 조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스큐 값이죠. 스큐 값으로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스큐 값이 변형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 얘는 마찬가지로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스큐 값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로테이션 값은 이 스타일에서 트랜스폼 로테이트 값으로 주실 수가 있는 거고 이때 회전 값을 주실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의 위치, Y의 위치를 변경하실 수 있는 변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코너스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보시면 코너 값을 주실 수 있는데 현재는 코너 값이 지금 정직각으로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우리가 코너 1이라고 정해놓고 이 값을 높여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내가 선택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둥근 코너 값이 들어가는 값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때 만약에 4라는 숫자를 누르게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쪽에 내 영역을 4개의 값을 주실 수 있는 거고요. 8이라는 숫자로 바꾸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한 조정이 가능하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때 픽셀 단위가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바꾸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율대로 퍼센테이지 비율대로 모서리가 둥글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너 값을 주실 수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왼쪽에 패널에서 지금 트랜스폼을 변형을 조금 부각하셨는데 위에 상단에 보면 트랜스폼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폼 툴을 누르신 상태에서 직접 값이 아니라 그 스테이지 안에 들어와 있는 요소의 크기나 조절점을 가지고서 크기 조절과 그다음에 코너 값, 그다음에 로테이션 모양에 따라서 변형을 주실 수가 있죠. 자, 이쪽에 갖다 놓으면 스큐 값도 이런 식으로 값을 변형하실 수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랜스폼 툴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각형이나 안에 들어있는 스테이지 안에 있는 값에 변형을 주실 수도 있고 이 속성 패널에서도 조정이 가능하시다는 걸 보셨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요소인 이 사각형 옆에 약간 둥근 사각형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선택했던 값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 이렇게 해놓고 0으로 바꿔놓는다면 원래대로 복원이 가능하죠. 물론 이 안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자, 이때 기본값으로 되어 있지 않고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하나 더 도형을 보시게 되면 이 동그라미 원형 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원형을 그리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그리실 수가 있고 스마트 가이드 라인에 따라서 정원이나 타원을 그리실 수가 있는데 Shift 키 우리
어도비 제품에서 정원을 그릴 때는 Shift 키를 많이 사용을 하시죠. Alt 키,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 크기가 내가 원하는 대로 정원 형태로 그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와 사각형 이 세 가지 요소를 사용하실 수 있는 툴 부분을 보셨고요. 그 옆에 T자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T자는 예상하신 대로 글자를 쓰는 거예요. 자, 위에 상단에 보면은 왼쪽 패널 창에서도 테두리 색깔과 면색을 고르실 수 있지만 위에 상단에서도 변경이 가능하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물론 트랜스퍼런트하게 오프서티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채널까지 같이 들어가서 RGBA라는 값으로 스타일시스트 CSS가 생성이 되는 거죠. 자, T자 선택하시고요. 자,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 하시고, 자, 여기에 글자를 입력하시면 되죠. 자, Hello World 라고 적어. 자, 뭐 코딩 같은 거 많이 혹시라도 좀 배워보신 분들은 헬로 월드로 시작을 하죠. 자, 헬로 월드로 우리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를 쓰시게 되면 글자에 대한 속성 패널이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때 글자의 크기, 글자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글자의 색깔을 변경을 하거나 혹은 글자의 옵션들을 스타일을 좀 줄일 수 있어요. 이태리체로 혹은 밑줄로 혹은 그 텍스트의 그 왼쪽, 오른쪽, 가운데 정렬 형태로도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폰트를 보시게 되면 폰트들을 전부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웹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본 폰트들이에요. 윈도우에 지금 가지고 계신 시스템 글꼴들을 가지고 오는 거고요. 자, 여기 Add 폰트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좋습니다. Add 폰트를 제가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폰트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웹 폰트를 가지고 오셔서 인베디드한 상태에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뒤쪽에서 어떻게 가져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에 보면 리스트 부분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 외에도 웹 폰트를 가지고 오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글씨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기존에 어도비 제품을 사용해 보셨거나 하신다면은 지금 하시는 건 어렵지 않게 글씨와 쉐이프들을 넣어 주실 수 있고 자, 위에 상단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글씨를 하나 적어 넣었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을 하나 그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엘리먼트 패널에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사각형이 하나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가 하나 들어가 있는 상태죠. 리브 파일이 지금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있고 이때 이 왼쪽에 있는 오픈 액션이라는 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아까 액션 부분들 있었죠. 마우스 이벤트들이나 아니면 터치 이벤트들 그렇죠? 그리고 포커스하는 부분, 리사이징하는 부분 이런 거를 액션으로도 가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하진 않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액션을 각각에 주실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는 기본 도구인 쉐이프와 텍스트를 입력하고 이 쉐이프와 텍스트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우선 이 프로젝트를 한번 닫아볼까요? 지금 자, 지금부터 그러면 복습하는 차원에서 자, 여기 오른쪽 상단에 레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슨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에 상단에 보면 클릭 to open the samp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샘플 파일을 가지고 와서 같이 학습을 하실 수 있는 아주 편리한 학습 방법인데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자, 빈 페이지가 나오네요. 이 강좌는 빈 페이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넥스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 버튼을 누르고 보시면 위에 상단에 사각형 툴을 선택을 해서 페이지의 센터 부분에다가 드래그해서 그려 넣으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HTML 그 div 파일이 생성이 되고 CSS3 형태로 지금 값들이 스타일 시트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그려 넣을 건데요. 사각형을 그려 넣을 때 아까 정 가운데 그려 넣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홍색의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 정 가운데로 그려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강좌에 보면은 140, 110 사이즈의 위치에 220, 130 사이즈로 크기를 조정하고 위치를 조정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 위치는 140에 Y위치는 110으로 위치를 시키고요. 사이즈는 220에 130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려보면은 지금 이렇게 여기서 가이드 주는 대로 크기가 조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렇게 되면 다음 스텝에 보면 T자를 이용해서 자, 요 값에 그 텍스트를 집어넣게 되어 있죠. 그래서 텍스트를 집어넣을게요. 텍스트를 집어넣은데 드래그를 해서 하셔도 되고 클릭을 하셔도 됐습니다. 이때 Hello World 라고 해서 글자를 적게 되고요. 자, 글자의 크기와 색깔을 고르는 부분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넥스트에서 넘기게 되면은 현재 지금 글자 크기와 색깔과 위치를 정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좌를 따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라이브러리 패널에 보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샘플 파일을 불러왔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같이 동시에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백그라운드를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배치를 할 때 0,0으로 해서 위치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X 위치 0, Y 위치 0이라고 잡아주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시죠. 자, 그런데 백그라운드가 가장 상위에 있기 때문에 레이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상위이기 때문에 아래쪽 것들이 보이지 않죠. 자, 이 엘리먼트 쪽 패널을 보시게 되면 엘리먼트 패널에 보시면 백그라운드가 위쪽에 있죠.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를 맨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인 백그라운드가 뒤로 가고 다각형과 텍스트 순서대로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기본 도구를 이용해서 아래쪽에 컴포지션을 만드는 거를 해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슨은 그런 거죠. 그래서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완성되어진 샘플 파일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작업한 결과물하고 같죠? 자, 이렇게 해서 학습을 하실 수 있는 레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 부분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고 텍스트를 추가하고 그다음에 그래픽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 요소들을 어떻게 배치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지금 기본적으로 기본 도구를 이용해서 이런 레슨까지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컴포지션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보실 건데요. 컴포지션 컨트롤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지금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거는 컴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테이지에 지금 라운드 사각형이 하나 그려져 있고 텍스트와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거는 눈 부분은 넣다 뺐다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어셋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제 앞으로 애니메이션이나 모션 그래픽을 많이 제작을 하시다 보면 이미지나 어셋을 잘 가지고 오고 배치를 하고 하는 부분을 잘 다루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자, 어셋을 추가로 가져오시는 부분은 여기에 add asset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우리 예제 파일에 보시면 5강에 보시면 가져오기와 크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트워크 쪽에 가면 레드 사과와 그린 사과 두 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보실 텐데요. 자, 레드 사과를 하나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자, 레드 사과를 불러왔더니 이곳에 지금 JPG, 그 다음에 레드는 PNG로 되어 있네요. PNG 파일로 되어 있는 게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드래그해서 스테이지에다 갖다 놓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스테이지에 이렇게 가져다 놓게 되면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컴포지션도 하나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온
오는 어셋을 배치를 좀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배치는 물론 여기서 지금 수정이 안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우리가 보통 아까 엘리먼트 그 요소 패널에서는 얘를 위아래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가 가능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 아래쪽에 컴포지션에서는 얘의 배치를 바꾸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소에서 바꾸는 게 가장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글자 밑에 사각형 위에 이렇게 사각이 위치해 있네요. 자, 이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은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배열을 뒤로 send to back, send to forward 이렇게 해서 앞으로 뒤로 이렇게 넣으실 수 있는데요.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과 P자 옆에 있는 중가로 대가로 보이시죠? 자, 이거 가지고 하시는 건데요. 컨트롤을 누르고 예, 왼쪽에 있는 중가로를 한번 누르면 예, 배치가 위로 왔다 아래쪽으로 왔다 변경이 되는 거 보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글자도 한번 만져볼까요? 글자의 순서도 좀 바꿔보겠습니다. 글자도 마찬가지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단축키 많이 쓰시니까 단축키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롭이라는 것을 한번 같이 배워보실 텐데요. 크롭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볼게요. 자, 크롭은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사각형의 지금 모서리들이 보이실 수가 있고요. 이때 크롭이라는 툴을 누르게 되면은 이때 초록색으로 이 모서리 그 사각점들이 바뀌게 되고 아래쪽으로 좀 줄여볼게요. 예. 명령어 그대로 어떤 이미지를 자르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미지를 자른다기보다는 이미지를 감싸고 있는 프레임을 줄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패널 중에 왼쪽에 속성 패널 중에서 클립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값을 주실 수가 있고요. 이 앞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 모양은 전부 다 나중에 키프레임을 삽입하는 용도로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이때 크기를 왼쪽, 오른쪽 위치를 이용해서 자르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자, 이때 이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 있는 부분을 선택을 잡고 움직이시면 예,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오게도 했다가 다시 다시 안쪽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보이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보이게끔 위치 이동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클립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 어셋 부분에 이미지스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걸 모두 프로젝트를 닫고 새로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자, 뉴 프로젝트에서 하나 만든 다음에 자, 지금은 어셋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요.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라고 해서 우리 아까 바탕화면에 테스트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죠. 자, 여기에 임포트라고 해서 제가 이름을 하나 줘보도록 할게요. 임포트라고 해서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임포트라고 해서 주게 되면 프로젝트가 임포트 엣지 애니메이트가 하나 생성이 되는데요. 이때 include 해가지고 폴더가 하나밖에 없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자, 우리는 여기에 이미지 요소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자, 가지고 오는 건 아까 어셋에서 플러스 add 어셋을 했었죠? 자, 초록색 사과를 하나 열기해서 가져올게요. 자, 가지고 오고 이쪽에 떨어뜨린 상태에서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save라고 해놓고 저장을 하고 폴더를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동으로 이미지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었고요. 그 안에 가보면 사각형 그린 사과가 하나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저장과 함께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경로를 잃어버리지 않게끔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풋이라는 HTML 파일을 보게 되면은 지금 웹브라우저 상에서 보실 수 있는데 자, 이 상태로 지금 사과가 하나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모든 프로젝트를 다 닫기를 할게요. 자, 파일에서 close all 하시게 되면은 전체를 다 닫으실 수가 있어요. 예, 저장 여부를 묻고요. 저장을 안 하겠다라고 한 상태고요. 자,
오픈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엣지 소스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때 5강에 네, 아트웍 죄송합니다. 예, 6강에 레이어 배치 정렬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마이 컴포지션 엣지 파일이 하나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열기 하면은 제가 미리 아트웍을 몇 가지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어스 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우드나 이 이미지 파일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파일을 한번 여기에 배치를 해볼게요. 자, 왼쪽에 왼쪽 이쪽 부분을 보시면 확대나 축소를 이용해서 화면에 페이지 사이즈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기 좋은 상태로 놓고요. 자, 이때 오른쪽에 있는 어셋들을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오늘 이 소스들을 가지고 애니메이션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드라고 적혀있는 JPG 파일을 가지고 와서 자,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볼까요? 예. 그리고 바스켓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바구니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바구니 자, 이렇게 갖고 왔어요. 또 갖고 와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갖고 오면 또 바구니 이미지가 들어오죠. 이렇게 다 배치를 한번 해볼 거예요. 예, 또 하나 가져와 볼까요? 예, 이거는 손잡이네요. 왼쪽에 있는 손잡이 가지고 오고요. 또 하나 가지고 오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손잡이도 가지고 와서 넣어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칠판도 하나 가져다가 넣을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움직일 때 전체를 선택하지 않고 마우스로 이 상태 화살표 모양일 때 움직였더니 이 안에 이 이미지를 감싸고 있는 프레임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전체 이미지를 프레임과 같이 움직일 때는 예, 화살표 전체 이동 화살표가 나온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 더 갖다 놔 볼까요? 자, 얘는 예, 칠판이네요. 그죠? 칠판. 그런데 이쪽에 쇠사슬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복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복사는 우리가 어도비 제품 다 쓰시면 아시겠지만 Alt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요소를 복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건 잘 맞춰서 한번 배치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자, 복사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 보면 백그라운드가 있네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 이미지 이렇게 해서 집어넣었더니 예, 멋진 배경 그림이 하나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소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레이어들이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여서 어떤 게 배경이 위로 올라와 있고 칠판이 맨 상위에 있고 예, 이거 어떻게 정리했었죠? 예, 같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예, 컨트롤 키 누르고 중괄호 버튼을 누르면 앞으로 뒤로를 계속 변경하실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럼 백그라운드 맨 뒤쪽으로 넣겠습니다. 그렇죠? 우드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예, 우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칠판을 선택을 해서 다시 위로 넣을지 아래로 넣을지를 고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예, 배치 정보를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상단에 놓겠습니다. 대신에 이 두 개의 파일 있죠. 얘는 칠판 뒤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러면 뒤쪽으로 예, 넣어서 감싸 두도록 할게요. 자, 그러고 났더니 바스켓이 중간에 꼈어요. 그쵸? 중간에 꼈으니까 내려볼게요. 자, 중괄호 왼쪽 오른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위치를 배치를 다시 하실 수 있어요. 컴포지션의 배치를 바꾸는 건 지금처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지금 배치들을 했고요. 사과 두 개를 한번 갖다 놔보도록 할게요. 자, 그린 사과를 한번 떨어뜨려 볼까요? 예, 그린 사과를 가져다 놨더니 칠판 뒤로 가네요. 그럼 어떻게? 컨트롤 중괄호로 이용해서 예, 가장 상단으로 올라와야지 보이겠죠? 자, 이렇게
위에서 상단에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레드 사과도 하나 떨어뜨려서 얘도 가장 상단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단에서 가져온 상태에서 트랜스폼을 이용하면 우리가 어떤 걸 하실 수 있었냐면 크기 조절이 가능하셨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크기 조절이 가능하죠. 자, Al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됐었죠. 자, 복사가 된 상태에서 이 바구니 안에다가 넣어볼 건데요. 이 바구니 안에다 넣을 때 바구니 뒤쪽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이 레드 사과는 바구니 뒤쪽으로 가야 되니까 컨트롤 하고 왼쪽 키를 누르면 점점점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게 보이시고요. 이때 바스켓 몸체보다는 뒤쪽에 있어야겠죠. 적당한 위치가 됐네요. 자, 회전도 조금 시켜서 사과가 이렇게 똑바로 있지 않게 넣어놓을게요. 다시 Alt 키 눌러서 이쪽으로 복사를 하게 되면 하나가 더 복사가 되고요. 다시 얘는 회전해서 다시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좀 사과가 큰 사과도 있겠죠. 이렇게 사과를 크게 이쪽에다 하나 갖다 놓고요. 이번에는 초록 사과도 하나 복사해서 넣어볼까요? 복사해서 하나 집어넣는데 크기 조절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컨트롤 중괄호 이용해서 바구니 속으로 쏙 집어넣게 되겠죠. 지금 충분히 이 요소들을 배치하고 지금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 엘리멘트에서 하나씩 이름을 외워서 하시기 너무 어렵다라는 거 지금 깨달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에 상단에 기본 도구 중에 트랜스폼을 가지고 크기 조절, 로테이션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 자, 매번 배치를 다시 할 때 이 버튼을 쓰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디파이의 배치 부분에 보면은 이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를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컨트롤하고 오른쪽 중괄호를 누르게 되면 앞쪽으로 나오는 거고요. 자, 컨트롤하고 반대로 누르면 뒤쪽으로 나옵니다. 나는 이 사과는 맨 뒤쪽으로 가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키를 누르게 되면 완전히 뒤쪽으로 사라지게 되겠죠. 다시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키를 누르면 맨 앞쪽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거를 기억을 해두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페이지 안의 요소들을 직접 위치 변형과 크기 변형과 이걸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작업한 건 저장해 놓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의 키프레임을 이해를 하고 토글핀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심볼이라는 걸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기본적인 모션 그래픽을 감각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세이브 하시고 다음 강좌에서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직접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컴포지션의 요소들을 배치하는 것들을 지금 배워봤고요. 자,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파일에서 뉴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갖고 와서 아주 간단한 애니메이션 기본적인 거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우리가 이미지 파일이나 어셋을 가져오려면 add asset이라는 걸 눌러서 가져왔었죠. 자, 빨간 사과를 하나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빨간 사과 이미지 파일이 하나 들어왔고, 자, 이 스테이지에다 떨구게 되면 이렇게 스테이지에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래쪽에 컴포지션 레드 애플이 하나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때 우리가 이 사과가 X 위치에 있다가 Y 위치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 동작의 변화가 되는 첫 번째 A, B의 위치 키프레임이 필요하겠죠. 키프레임이라는 건 동작의 변화를 의미하고요. 플래시를 해본 분이시라면 그 이미지는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키프레임은 위치나 크기나 아니면 액션이나 어떤 동작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넣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작의 변화가 생겼을 때 중간 값을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모션이라고 하죠. 모션 트윈이라고 하죠. 이 모션 트윈은 플래시에서는
뭐 쉐이프 트윈, 모션 트윈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트윈을 줘서 중간값을 생성하게끔 되어 있고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간값을 생성해서 애니메이션이 진행되게끔 되어 있죠. 자, 얘는 애프터 이펙트의 애니메이션 기법과 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은 얘는 코드를 생성해 준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죠? 지금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건 다 소스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애니메이션을 주려면 얘가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위치로 변경되려면 X 이렇게 Y로 안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려면 X 위치에 있던 게 이쪽 위치로 가야겠죠. 그러면 X의 키프레임이 X 그 포지션에 키프레임이 찍혀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고요. 이 타임라인에는 여기에 보면 오토 키프레임이라는 게 되어 있고 얘는 오토 트랜지션 모드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그 X 포지션을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상단에 프로퍼티 쪽에 보면은 여기에 X, Y의 위치가 있습니다. 자, 이 사과에 X 위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X 위치가 표시가 되는데요. 얘는 30 정도의 X 포지션을 가지고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한 0.1초쯤에 다시 한번 이 키프레임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애드 키프레임을 찍게 되면 자, 얘는 이렇게 키프레임이 찍혀져 있는 상태고 자, 얘를 이동을 해보면 자, 이렇게 값을 주시게 되면 이동이 되게끔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보시게 되면 처음 시작하는 0초 시간대에는 얘는 30 픽셀 X 위치에 있다가 0.1초를 만나게 되면 350 픽셀 위치로 이동을 하게끔 되는 애니메이션이 되고 이 중간값이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레드 사과를 떨어뜨려 볼게요. 레드 사과를 떨어뜨려서 자, 여기 레드 2라고 해서 사과가 하나 생성이 됐는데요. 이때 우리는 여기 오토 키프레임과 오토 트랜지션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꺼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건 이렇게 빨갛게 되면 오토 키프레임이 켜져 있는 상태, 이네이블 된 상태고요. 이렇게 되면 디세이블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자, 얘는 이네이블, 디세이블, 이네이블, 디세이블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 꺼놓은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꺼놓은 상태에서 자, 이때 얘도 레드2 사과도 마찬가지로 X 위치에 키프레임을 하나 넣을 거고요. 그리고 0.1초쯤에 가서 다시 키프레임을 찍어주고 얘를 350 정도로 해서 포지션으로 움직여 놨어요. 자, 플레이를 한번 해서 볼까요? 자, 플레이를 했더니 중간값이 들어가 있던 아래쪽 사과와는 다르게 위쪽 사과는 키프레임이 찍혀져 있는 부분만 이렇게 X의 값이 변경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엣지 애니메이트를 이용해서 모션 그래픽을 만들다 보면은 자, 이 오토 키프레임이 눌러져 있는 상태와 눌러져 있지 않은 상태의 키프레임 값은 중간 값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플래시에서 키프레임을 하기 위해서 심볼을 만들고 했던 것처럼 얘도 오토 키프레임 많이 눌러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키프레임과 키프레임의 값에 따라서 이 요소는 동작 변화를 갖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오토 키프레임과 오토 트랜지션 모드가 켜져 있다면 내가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키프레임이 계속 생성이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위쪽으로 옮겼더니 탑이라고 해서 생겼죠. 그죠? 다시 아래쪽으로 내리면 아래쪽 위치도 좀 변경이 되네요. 자, 크기를 좀 조절해 볼까요? 크기를 조절했더니 여기에 스케일이라고 적혀 있는 그 속성값이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걸 꺼놓은 상태라고 한다면은 얘를 아무리 움직여도 키프레임이 생성이 되진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주시려고 할 때 오토 키프레임이 켜져 있느냐 켜져 있지 않느냐를 잘 보셔야 되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키프레임을 켜놓고
트랜지션 모드를 꺼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키프레임을 다시 이쯤에다가 하나, 예, 이렇게 움직여서 생성을 한 다음에, 이렇게 크기도 한번 줄여볼까요? 예, 중간값이 생성이 안 되는 거 보이시죠? 예, 왜? 트랜지션이 꺼져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움직인 상태에서 다시 이쯤에서 크기를 이렇게 조절해 보면 중간값이 다시 생성이 되는 부분. 자,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오토키 프레임 트랜지션을 켜놓고 작업하다가 여기는 그냥 멈추고 싶어요. 그러면 끄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굉장히 개념이 쉽죠. 자, 모두 꺼져 있는 상태가 된다면 얘는 예, 보시는 것처럼 그냥 키프레임만 생성이 자동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때그때 키프레임을 찍어 주셔야지만 된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레슨 부분에 보시면 여기에 애니메이트 1 해서 키프레임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을 해보고 되면 샘플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고요. 자, 샘플 파일을 불러왔더니 좋습니다. 여기에 어셋 쪽에 보면 엣지라고 하는 글자가 적혀 있는 이미지 파일하고 섀도우라는 png 파일 하나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컴포지션을 보면 엣지라는 그 글자 엘리먼트들이 다 배치가 이미 다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거 배치하는 방법은 다 아시죠? 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볼게요. 넥스트 스텝을 누르고 그 다음 스텝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플레이 헤드의 0.01초 부분에 2라는 글자, 이 2라는 png 파일을 선택을 해서 클릭 버튼 Y, 그러니까 Y 포지션의 코디네이터 값을 이렇게 변경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요 Y 포지션. 그러면은 키프레임이 탑 부분에 이렇게 타임라인을 찍힐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는 0.1초라고 적혀 있는 데다가 이렇게 갖다 놨어요. 갖다 놓은 상태에서 이 글자의 Y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예, 77331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 다음 스텝 한번 볼게요. 자, 그랬더니 add another keyframe y 해가지고 0초 부분에 얘를 y 값을 마이너스 90으로 해서 변경을 해서 키프레임을 하나 찍어줘라 이렇게 돼 있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0.01초 부분에는 얘 포지션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가져다 놓은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0.0 그 처음 시작한 0.0초 이 부분에 이 y 키프레임을 찍어줄 거고요. y 키프레임의 값은 여기에 보니까 마이너스 90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90이라고 적어주면 예 어디로 갔냐면 여기 스테이지 좀 줄여서 보면 위에 상단으로 갔네요. 그쵸? 상단으로 가 있는 상태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플레이를 해보면 예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자, 넥스트 스텝 눌러볼게요. 자, 넥스트 스텝 누르시고 자, 이때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예 이 아까 트랜지션하고 키프레임을 생성을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90이었다가 아까 그 위치로 떨어지게끔 키프레임을 줄 거예요. 또 자동으로.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두 개를 선택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죠. 그 상태가 되고 0.1초 부분에 예 다시 키프레임을 한번 찍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예, 이렇게 중간값이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90에서 331로 변화가 되는 애니메이션이 하나 생긴 거예요. 플레이를 해볼까요? 예, 이렇게 떨어지네요. 예, 이렇게 떨어지는 애니메이션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넥스트 스텝 눌러볼게요. 넥스트 스텝 눌렀더니 자, 이때 떨어질 때 그냥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니까 좀 현실성이 없죠. 그래서 이진값을 주실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애프터 이펙트나 플래시에서 많이 쓰는 거죠. 감속이나 가속의 형태로 값을 주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버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지 중에서 이지 아웃 부분,
easy and bounce라는 이 옵션을 한번 프리셋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어디 있냐면 타임라인 쪽에 이쪽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진 값을 줄 수가 있는데요. 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요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에 놓고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키프레임에다 찍고 이 바운스 그다음에 엣지 바운스라고 적혀 있는 걸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바운스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스페이스바로 확인하셔도 되고요. 예, 그냥 엔터 치셔도 돼요. 예, 조금 움찔거리면서 감속과 가속이 좀 추가된 상태에서 지금 플레이가 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예, 아까랑은 좀 떨어질 때 느낌이 좀 다르죠? 예, 같은 속도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예, 약간의 바운스가 들어간 상태에서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엣지 애니메이션의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이 키프레임에 이 오토 키프레임을 켜놓은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삽입하거나 아니면 각자 키프레임을 자, 이제 오토 키프레임 꺼볼까요? 꺼놓은 상태에서 이러한 이 정도 움직이고 위치를 만약에 얘를 이렇게 움직였어요. 키프레임이 생성이 안 되죠. 이때 다시 오토 키프레임을 켜놓은 상태에서 다시 위치를 변하게 되면 다시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생성이 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토 키프레임 쪽을 지금 살펴보고 계신데, 자, 이때는 이제 토글핀이라는 걸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 토글핀은 뭐냐면, 자, 이 토글핀을 켜놓은 상태가 되면 위에 상단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고, 이 엣지 글자를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 예, 제가 이 타임 마커 부분이라고 하죠. 이 타임 마커가 있는 부분에서 내가, 연장해 놓은, 이 파란 부분, 핀을 꽂아 놓은 부분까지 애니메이션이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얘를 다시 끌어다가 이쪽으로 끌어다 놓고 얘를 크기를 늘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애니메이션이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트랜지션. 어디부터? 타임 마커 치킨 부분부터. 자, 다시 타임 마커 부분을 제가 이쪽에다 놓고 애니메이션을 크기를 줄여볼게요. 크기를 줄였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자, Y 위치를 바꿔볼게요. 예. 그러면, 로테이션 한번 해볼까요? 예, 로테이션 한 번도 안 줬으니까, 자, 로테이션 값을 주면,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로테이션 값이 들어가는 거 보시죠. 그래서 타임 마커부터 토글핀이 찍혀 있는 부분까지를 우리가, 이 토글핀을 가지고 키프레임에, 편집을 하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오토 키프레임 배웠고요. 트랜지션 자동으로 중간값 만들어주는 거 배웠고 토글핀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진 값을 눌러서 적용을 하는구나 키프레임에다가 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자, 이게 애니메이션이 기본입니다. 자, 애니메이션 기본을 배우셨으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